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송담의 이성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인회생 제도가 시행된 2004년부터 개인회생 신청의 소송 대리를 수행해왔던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를 드리고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제도는 본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본인의 현재 소득, 기타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의 기간 동안 본인의 소득에서 기본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남는 채무는 면책시켜 줌으로써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회생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전체를 개괄해서 살펴보면 먼저 개인회생 신청 및 금지 또는 중지 명령을 신청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시 결정에 기초해서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고 그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그 확정된 변제 계획에 따라서 3년 내지 5년의 기간 동안 변제를 하면 되고 그리고 남은 채무는 면책되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채무 액수를 보면 담보가 없는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가지 또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및 변제 계획 인가가 가능합니다. 2가지 요건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채무자가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기본 생계비만 공제하고 남는 돈은 모두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3년 내지 5년간 분할로 변제를 하고 또 면책이라고 하는 경제적 혜택을 받는다고 할 때 이러한 혜택을 받는 채무자가 적어도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변제 기간, 그러니까 약 3년 내지 5년의 기간 동안만이라도 기본 생계비만 쓰면서 그야말로 기본적인 생계만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채무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경제적 가치, 법적으로는 청산가치라고 부르는데요. 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것은 채권자 입장에서 본인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겠다고 하면 법원의 판결, 기타 법적 절차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경매나 기타 처분을 통해서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채권자가 받는 돈이 청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채권자는 회생 절차에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돈을 변제하겠다는 변제 계획안을 제시하여야 개인회생 개시 결정 및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은 약간 예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이라고 하는 채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적어도 그 채무가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생기고 늘어나는 채무여야 합니다. 예컨대 도박이나 주식 투자, 또 최근에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투자가 많은데요. 이러한 사행성 투자를 통해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까지 분할 변제 및 면책이라고 하는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 채무에서 그런 사행성 채무의 비율,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변제액을 좀 높이는 방식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는 채무자들은 상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 부분에 대해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만 소득이 인정되는 것이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냐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일용노동자나 가사도우미처럼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라도 소득 확인서라든지 기타 증빙을 제출하면 충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잠시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와 같은 사행성 채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행성 채무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지 않고 다만 해당 채무액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킨다든지 해서 변제 금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통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자들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상담을 받고 개인회생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위 편파 변제의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한데요.
편파 변제는 문자 그대로 여러 채권자들 중에 일부 채권자에 대해서만 편파적으로 변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자기 지인이나 친인척에 대한 개인 채무만 변제하고 금융기관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켜 변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의한 변제 방식은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변제하는 것입니다. 즉, 담보권 또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채권액에 비례해서 평등하게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 대해서만 편파 변제를 하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한다면 이는 부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신청이 기각되거나 혹시나 신청이 받아들여져 변제 계획이 인가되더라도 나중에 절차 폐지 결정을 받아 개인회생 신청 전에 암담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법원 실무에서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그 편파 변제한 금액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포함시켜서 변제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지명령, 중지명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동시에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때부터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나 추심 같은 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이고요. 중지명령이란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 이미 압류나 가압류 같은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그 시점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 때까지 그 집행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키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금지 또는 중지명령의 취지는 개인회생 절차에 의해 모든 채권자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변제를 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일부 채권자들이 개시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임의로 압류, 추심 등 집행에 의해서 변제를 받는 것을 금지 또는 중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첫 번째 신청이 아닌 경우에 법원에서 금지 또는 중지명령을 기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들이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 채권자들이 압류나 추심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기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록 금지 또는 중지명령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개시결정이 선고되면 압류나 추심 절차가 중지 및 금지되고 그 이후에 변제 계획이 인가되면 그 중지되었던 강제집행 절차가 모두 취소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장 금지 또는 중지명령이 없다고 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다가 나중에 개시결정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의해 무효가 될 경우에 그 법률 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채무자들은 금지 또는 중지명령과 무관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사건 번호를 부여받고 그 사건 번호를 그 채권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사실상 채권자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최대한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만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얼마나 변제할 것인가, 그에 따라서 얼마나 채무를 탕감받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제 금액이나 변제율은 채무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즉 채무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잘 소명하면 더 적게 변제하고 더 많이 탕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광고하고 무조건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 그 자체만을 목표로 해서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비록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해도 실제 채무자의 변제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여 1년, 2년씩 변제하다가 절차 폐지돼서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암담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이 많고 유능한 법률 대리인을 선정해서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 그 자체만이 아니라 변제금액, 변제기간 등에 있어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변호사의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으로서 채무자를 대리해서 법원의 회생위원과 소통을 하면서 변제기간 등에 협의하고 설득하고 또 한편으로 채무자의 구체적인 조건을 살펴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살펴서 본인을 위한 최선의 대리인을 찾아 본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송담의 이성수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